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과목 변경으로 첫 시험이 이제 끝났습니다. 헌법이. 예상을 했던 대로 이 다른 직 시험과 좀 달리 우리 경찰 시험은 전형적으로 이게 판례로 문제를 다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했었고 준비들을 했었죠. 그리고 헌법 조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나왔죠. 헌법 조문. 그러니까 우리 헌법도 조문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를 쭉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공부 방법을 좋지 않다라고 했었어요. 그냥 단순히 합헌이다, 위헌이다 이런 결론을 외우는 것들은 좋지가 않고 이유, 배경이라든가 이게 원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접목시키는 연습들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시험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답 위주로 제가 간략하게 이번 시험 총평 겸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헌법 개정 예상을 많이 했었죠. 이 개정 절차라든가 요건, 정족수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다 이 조문들을 아시니까 이 4번에 보면 헌법 개정안 국회에서 의결된 후 60일 이내가 아니죠. 263 이렇게 외우자 했었는데 30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받게 되면 확정이 되는데 국회의장이 공포할 리가 없죠. 여기는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2번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 헌법 전문에도 명시하고 있고 통일조항에도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을 때 그럴 때 정당 해산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를 받는 것이죠. 일반 결사의 자유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유일하게 헌법재판소의 이 정당 해산 결정만으로만 정당이 해산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민주적 기본 질서, 이 정당 해산 사유로서 자, 3번 질문에 보시면 정당 해산 사유로서의 이 민주적 기본 질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확대해가지고 단순히 뭐 정부를 비판했다거나 뭐 이런 것만으로 정당을 해산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이런 지문들입니다.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만으로도 족하며 이렇게 해버리면 정당 해산 사유가 너무 확대가 되겠죠. 엄격하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말 그대로 정당이 해산할 정도 반드시 민주사회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 존립을 제약할 만큼 이만큼의 정당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서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이런 구체적 위험성이 있을 때 그럴 때 해산 사유가 되는 것이고 단순한 위반 저촉만으로 족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틀린 문장이 되겠죠.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준들만 잘 잡아도 충분히 풀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틀린 문제는 아닙니다. 자, 3번. 자,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이 법치주의와 관련해서 원리를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이 원리. 먼저 3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법치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여러분들이 법적 안정성과 이 국민들의 이 신뢰보호성입니다. 신뢰보호.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법치주의의 근거인데 이 법적 안정성은 법치주의의 객관적 요소가 되는 것이고 신뢰보호 원칙이 이 법적 안정성과 관련해서 법치주의에 대한 주관적 요소입니다. 이게 국민들의 신뢰보호 또는 요소. 그런데 여기 이제 3번에 보시면은 신뢰보호 원칙은 객관적 요소로서 법질서의 신뢰성, 항구성, 법적 투명성 이런 말이 틀렸죠. 이게 이런 의의를 파악을 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요소죠. 법치주의의 법적 안정성 측면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신뢰 원칙은 요 뒤에 말을 지금 바꾼 거예요. 이 법적 안정성은 뭐 한 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 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주관적 기대다. 이 부분이 요 신뢰보호의 원칙을 뜻하는 것이죠. 법적 안정성이 법 질서의 투명성이나 유지라는 객관적 요소가 되는 것이고, 법치주의의 신뢰보호권이, 신뢰보호 원칙이 주관적 요소가 되는 겁니다. 서로 지금 개념상 말을 바꾼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기출 지문에서 여러 번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풀었던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선거제도와 관련을 해서 이게 이제 구체적 개별법 내용들을 출제를 했는데, 사실 여기 이제 정답을 체크하게끔 그렇게 난이도 있게 개별 조문을 내지는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조항이었죠, 1번이. 자, 2번에 보시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사람. 자,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쉽게 말하면 집행유예죠, 집행유예. 이런 경우에는 선거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유예 기간 중입니다. 유예 기간. 여러분들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 중이란 말은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 조문에서 선거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공직선거법에서. 여기는 이제 개별 조문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현재 이제 법 조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에 요 집행유예 중이라는 것만으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무 일률적이라 그랬죠. 이 뭐 형 집행 중인 사람이라든가 수용 중인 사람들은 선거권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그럴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겠지만, 유예기간이고 지금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권 인정하지 않겠다? 이러면 그게 위헌이었어요. 그 판례를 기억을 하신다면 조문을 모르시더라도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본권의 주체와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인간으로서의 권리로서 인정된 기본권들은 다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은 다 인정이 됩니다. 불법 체류 중이라도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인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근로의 권리. 여러분들 이 근로의 권리는 주로 뭐였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에게 일자리 뭐 또는 직장 존속을 시켜달라 이런 권리가 아니고 정책 요구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책 요구.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고 입국이 돼야 인정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3번에 이 청구인은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입니다. 방송사업자. 여러분들 이 공법인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방송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 출판의 자유 당연히 인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공법인적 성격이 있다고 해서 아예 기본권의 주체가 인정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부분입니다. 결국 방송사업자도 이런 언론의 자유와 같은 내용들 여기에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권성이 인정이 됩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고 일반적으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뭐 공무단위권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자유권 이런 부분들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뭐 정당 활동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뭐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또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기본권의 주체가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6번 기본권 제한 관련해서 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기본권 제한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비례 원칙이 꼭 나오죠. 목적이 정당해야 될 것이고, 수단이 적합해야 될 것이고,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돼야 될 것이고,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4번에 보시면은 자기낙태죄 조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위헌이다, 합헌이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왜 위헌이 됐는가라는 이유를 봐야 됩니다. 이유를. 여러분들 사실 낙태를 일반적으로 다 허용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이 낙태 자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 자기낙태죄가 위헌이 된 이유는 일률적으로 무조건 형사처벌하겠다. 이 부분이 또 문제였어요. 일률적으로 허용해도 안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금지를 시켜서 예외 없이 전부 다 처벌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부분이 과잉 침해가 됐던 겁니다. 다만 일단 낙태를 금지시킬 공익사항의 이유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적 정당하고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 이 자체가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없다. 적절한 수단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제한 없이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겠다. 이것이 필요 이상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익 형량상 너무 과도한 침해가 된다.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죠. 수단의 적합성까지는 인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필요 최소한의 과잉 침해가 됐던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제들이 나오면 주로 이제 기본권 제한이라는 넓은 이제 의미상과 관련해서 지금 연결시킨 판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준비들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7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 이 부분은 많이 풀었던 문제였어요. 친생 부인의 소가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제척기간. 요 기간이 지나가지고 소가 제기되면 이게 허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냅니다. 자, 우리 판례가 그 말이죠. 2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 날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뭐 인격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봤었던 겁니다. 자, 다른 문제들은 좀 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8번.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헌법 10조 전문의 우리 행복추구권 지금 옳은 것인데 이 행복추구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하지 않을 것도 포함이 돼요. 그죠? 그래서 포괄적 자유권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간섭 배제 이런 권리들이지 필요한 뭘 급부를 청구한다 이런 권리는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니은번에 육군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을 해왔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민간법원에서 민사상의 문제로 이렇게 약식 재판을 받게 되면 잘못하면 장교가 제재라든가 이런 사유, 징계 사유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아 버립니다. 그리고 민사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안들을 이 군에 통보를 안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진신고를 의무를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장교 같은 경우에는 설령 민사사안이라 하더라도 그런 게 나오겠죠. 아니 나는 이걸 굳이 민사상에 내 개인적인 문제니까 알리고 싶지 않은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장교의 신분상 이게 뭐 민간법원에 군사법원에서 약식명령 받으면 이게 전부 다 이제 당연히 의무적으로 통보가 되는 것이고 자진신고는 이런 부분들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의무조항을 둔 겁니다. 자진해서 신고할 의무조항. 나중에 이제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제재를 받게 되겠죠. 이제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또 군의 장교의 특수성도 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과잉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과잉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자, 디귿번. 이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 영역은 이게 가치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다 행동의 자유를 인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뭐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 뭐 이런 것들도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가치 있는 행동 뭐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 방식과 취미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고 뭐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 이런 것들도 보호 영역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리을번. 의료 분쟁 조정 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이에요. 사망이면 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아니 나는 조정을 원치 않는데 또는 의무적이니까 뭐 가해자분도 그렇고 자 문제는 개시입니다. 개시. 절차를 개시만 하는 거지. 개시. 여기에 어떤 구속력을 두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개시된 사안에 가가지고 나는 이 일을 신청하겠다. 이 조정 절차를 피하고 바로 소송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시는 해야 되지만 이 조정에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꼭 참여를 해가지고 여기서 확정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잉 침해로 보지는 않습니다. 침해했다 볼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번 같은 경우가 틀렸죠. 항상 이렇게 군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이 나오면 약간의 기본권 제한의 특성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군 특성상. 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자, 여러분들 옳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들은 어떤 상징적 체계로 표현하는 것들은 다 들어간다 이렇게 했어요. 다 들어간다. 그게 뭐 음란한 표현이 됐건 조속한 표현이 됐건 일단 들어가는 거죠. 보호의 대상은 들어가는데 다만 이제 기본권 제한 원리에 따라 제한이 될 수는 있는 겁니다. 익명의 표현도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익명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 규제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이 되는 거죠.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규제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익명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 돼요. 그러니 뭐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다가 뭘 게시를 할 때 뭐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쳐라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한 과잉 침해가 됐다 이렇게 했었죠. 자 보시고 자 2번도 좀 주의를 해주세요. 1번 일단 맞는데 우리 이제 21조 사항에 보면 포장돼요. 언론 출판은 포장되는데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사회 윤리를 침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식으로 일정한 언론 출판의 자유의 책임이 이렇게 수반되는 겁니다. 책임. 이렇게 침해했다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라고 규정을 했는데 자, 근데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 자체를 한계를 설정했다. 이게 아닙니다. 만약 여기 이 영역 자체 한계가 되어버리면 타인의 명예에 어느 정도 훼손이 있다 하면 그럼 전부 다 표현의 자유로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타인의 명예와 관련된 발언도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가 되는데 다만 이제 침해했다면 나중에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 이렇게 가야지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대한 한계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음란 표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호가 안 돼버리게 되겠죠. 그런 걸로 보는 건 아닙니다.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책임. 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보시고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체의 자유. 자, 이렇게 헌법 조문을 시험에 출제를 하게 됩니다. 헌법 조문. 자, 일단 3번에 보시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죠. 자,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자, 이게 신문입니다. 신문. 그죠? 그리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강제 노역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죠. 이 신문 부분은 위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 조문을 또 잘 봐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이 부분이. 자, 11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 이 부분이 마지막에 성폭력 특례에 관한 판례들을 쭉 한번 정리했는데 단독으로 출제가 됐네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어떻게 하자 했냐면
성폭력으로 그 특례법에 따라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사람의 신상 정보를 등록시키는 거. 자, 이게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을 하게 될 텐데, 자기가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등록이 되는 거죠. 여기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냐면 이게 등록만 되는 거지 공개하고 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개 부분과 등록 부분을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등록 자체만 했지 관리 차원이죠. 이걸 뭐 공개를 시켰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뭔가 이렇게 제한적인 대상 범죄를 제한을 시켜가지고 등록시키면 다 펀인데 너무 매체가 확대돼 가지고 너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이런 경우 워낙 통신 매체가 계속 발달하는데 웬만하면 통신 매체인데 그런 경우까지 확대시켜 버리면 너무 제한 없이 다 등록이 돼 버려요. 그럴 때 위헌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아동 청소년 성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상이 한정됐죠. 그런 경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된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여기도 대상이 제한적이죠. 여기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이 경우는 너무 범위가 확대돼 버린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럴 때는 침해가 됩니다. 자, 가상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죄. 가상의. 이것도 우리가 이제 판례를 다 정리를 많이 했던 사안이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한정됐기 때문에 여기는 침해하지 않습니다. 침해한다가 틀렸죠. 그래서 이런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해서 기본권 침해로 봤던 사안은 이 경우였어요. 이 경우. 너무 이 통신매체라는 것들이 워낙 범위가 확대돼 버리는데 일률적으로 등록 대상자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대상자가. 이런 경우가 위헌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등록 자체가 위헌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학의 자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자치는 이 의의만 잘 파악하셔도 돼요. 대학의 운영과 관련해서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대학 구성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본연의 기능인 뭐 학술 연구 또는 뭐 교수 학생 선발 지도 당연히 이런 학사행정이죠. 학사행정. 교무 학사행정 영역. 당연히 대학 구성원의 결정이 우선하게 될 겁니다. 대학 구성원이 자주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대학의 재정, 시설, 인사 여기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외부 세력의 간섭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대학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겠죠. 참여권 인정될 여지가 없다. 틀렸죠. 여지가 없다. 그렇죠? 이런 걸로 다 보면 답을 쉽게 체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대학의 자체 보호 영역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이제 사례형으로 출제가 돼서 조금 까다로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봅시다. 이 청구인 A는 경장입니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지금 근무 중이고 여기 이제 시행규칙에 보면 계급안상 기준표 및 호봉 획득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에 따라 경찰 공무원인 자신의 1호봉 봉급 월액을 1호봉입니다. 청구인의 계급에 상당하는 군인하고 맞춰달라는 거예요. 군인 계급의 중사 1호봉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낮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낮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니 우리도 군인하고 업무가 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왜 우리는 군인보다 낮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우리가 이 공무 단임권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공무원 제도, 직업공무원 제도 이런 것들은 자, 제도 보장으로 가면 최소한의 보장인 것이고 그리고 공무단임권의 내용은 법률로 정하게 돼요. 그러니 법률로 정하게 되니까 이런 구체적인 봉급 액수라든가 호봉에 따른 기준들 이런 것들은 입법자 재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으로 가버리면 최소 보장이라든가 이런 뭐 아주 엄격하게 과잉침해 금지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죠. 여기는 심사를 할 때 위헌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청구인, 자, 적절한 것입니다. 적절한 것인데 청구인 A 동일인이죠. 지금 주장하는 것이 평등권, 재산권, 뭐 직업선택 자유, 행복주권 여러 개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기본권의 경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권의 충돌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권의 충돌은 다른 여러 사람들의 기본권이 충돌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권의 충돌이고 여기는 동일인이 여러 가지 기본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경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경찰 공무원과 군인은 이 봉급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 유사한 지위에 있다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의해 평등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도 이제 틀린 말이죠. 이제 우리 판례에 의하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공무원도 거기에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고 군인도 그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국방 측면과 사회 질서 유지 측면이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본질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측면에서는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 집단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어요. 비교 집단. 평등권 침해 여부를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는. 그런데 이제 과잉 침해가 안 되겠죠. 자, 3번. 자, 우리 직업의 자유도 자유권입니다. 자유권. 그러니까 이 직업의 자유도 결국 직업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보장이죠. 자유로운 기회보장. 이렇게 가야지 구체적으로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주장한다. 이런 내용들은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봤었죠. 구체적으로 뭐 보수를 이렇게 달라. 이런 권리들은 직업의 자유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업 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습니다. 이 권리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4번.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의 보수 청구권은 결국 법률 및 법률의 유임을 받아서 입법자가 정할 문제입니다. 이런 하위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형성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서 봤었죠. 이 공무원 연금 받을 권리, 봉급 받을 권리 이 자체가 헌법의 기본권만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입법자가 형성을 해줘야 돼요. 그죠? 법률로 규정을 해야 구체적 권리가 된다. 그러면 이게 법률에서 규정이 안 돼 버리면 재산권으로 직접적으로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법률에서 인정한 만큼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권에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법령에 의해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입니다. 그 전에는 구체적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재산권이 침해가 안 되겠죠. 그렇죠? 입법자가 인정한 만큼만 인정이 돼요. 네, 이런 측면이라 재산권의 침해로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통신의 자유와 관련해서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워낙 많이 풀었던 판례라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통신이에요. 통신. 그죠? 통신. 이제 우리 통신밀법에서 통신은 이런 게 있죠. 우편물, 전기통신.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번처럼 전기통신 영무 제공에 관한 계약. 여러분들 휴대폰 가입 계약할 때 본인 확인한다 그랬죠? 본인 확인. 이거는 통신이 아니죠. 통신. 통신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본인 확인 조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쭉 보시면 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를 요구해서 부정가입 방지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인지를 확인했지 통신 내용을 조회한다거나 통신 기록을 조회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통신의 비밀을 제한한다. 제한하지 않죠. 여기는 통신하고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자주 봤었던 판례입니다.
자,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와 관련해서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었던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 65세 미만의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자, 보시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원칙은 어떻게 했어요? 원칙은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했냐 안 했냐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물론 입법부나 행정부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으로 보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냐 안 했냐 이걸 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활동 지원 급여요. 장애인 활동. 장애인으로서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법에 보니까 이 노인 가운데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제외시켜버렸어요. 여기서. 미만자로서 제외된 게 아니라 미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이렇게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사람들은 활동을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나이들이 급격히 이제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장애가 좀 있다 하더라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70세 되신 분들도 장애성 노인성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활동을 다 하고 있는데 이 활동 지원급여를 이렇게 미만으로만 제한시켜버리면 그 외의 분들은 전혀 이 지급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뭐 쉽게 말해서 집에만 있으라는 소리냐 아니면 요양기관에만 있으라는 소리냐 이런 말이죠. 활동을 충분히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야 이거는 최소 보호 측면에서 보더라도 너무 이렇게 최소 보호가 약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위반되지 않다가 틀렸죠. 자, 그리고 그 외의 사안들은 거의 뭡니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서 법률이 나오면 거의 합헌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 이게 있어야 인정을 받고 보장을 받게 되겠죠.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자체가 사회보장수급권 침해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일시급을 지급받은 사람 중에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면 뭐예요? 이중으로 지급을 받기 때문에 제외시키면 그 자체가 위헌이 안 된다 그랬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6번 근로의 권리와 관련해서 자, 여러분들 이 근로 권리는 뭐 이런 기회 제공 정책을 요구할 권리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개인 근로자가 근로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이 그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이죠. 일용직. 장기간 그 회사에서 근무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 요 해고 예고제도에서 제외시켰다 하더라도 제외를 시켰다 하더라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로의 권리를. 자, 창원경찰의 복무에 관해서 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을 해가지고 노동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근로삼권을 갖지 못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과잉 침해가 되는 것이죠. 제한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요게 힌트죠. 공항이나 항만 등의 국가 중요시설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 경비원인데 이런 분들이 쟁의 행위를 하게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국가 중요시설의 운영이 마비가 될 수 있어요. 그 공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체 행동권을 제한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박탈을 시켰다. 그러니까 나머지 뭐 단결권이나 교섭권은 또 인정이 되고 있죠. 단체 행동권, 쟁의 같은 걸 못하게 한 겁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게 이제 힌트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중요방위 산업체 이 부분하고 또 이렇게 같이 비교를 또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서도 단체 행동권은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17번 환경권에서 자, 요 1번 판례가 최근에 나온 판례라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죠. 최소한의 이런 확성장치 최고 출력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거는 과잉 침해로 봤습니다.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이게 최근에 판례가 바뀌었다 이렇게 했었죠. 자,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 의무. 자, 항상 이 원칙을 찾으면 돼요. 원칙. 기본권 보호 의무. 어떻게 했어요?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이렇게. 그죠? 기본권에 대해서는 과잉 침해 금지. 최대한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 했냐, 이걸 판단할 때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냐, 이게 기준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이 틀렸죠. 여기 지금 보시면 효율적이고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냐, 이것만 심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면 됐어, 위헌 아니야, 이렇게 간다라고 했었죠.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었습니다. 과잉 입법 금지 원칙, 비례 원칙,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어렵게 풀 문제는 아닙니다. 이걸 봤으면 되는 거죠. 자,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재판 청구권. 자, 이 1번은 헌법 조문입니다. 2번도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 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피고인이 그러겠죠. 아니, 반대 신문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장을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보호할 이익이 또 커요. 그리고 충분히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증언들이 나왔는가를 다 듣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신문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걸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형사보상에 관한 설명. 자, 이 1번 판례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봤던 판례입니다.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서 보상 결정. 이게 처음에 법원이 결정을 해요. 법원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 신청을 못 하도록 했어요. 이건 물론 이제 법원이 재판, 뭐 정식 재판 아니지만 법원이 결정을 한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단심으로 딱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법관이 재판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최초 결정을 불복 재판으로 보면 안 돼요. 최초 결정에 대해서 최소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막아버렸다 그런 뜻이죠. 이걸 막아버렸다. 전혀 처음에 법원이 결정하는데 아예 불복 자체를 막았다 이렇게. 이럴 때는 청구인들의 형사보상 청구권을 과잉 침해로 봤습니다. 침해하지 않는다 틀렸죠.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자, 공무단임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공무단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경합이 되게 되면 공무단임권을 해결하게 되면 직업의 자유가 같이 해결이 될 겁니다. 따로 별도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무단임권도 결국은 기회보장이에요. 기회보장.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시험 응시제한 이렇게 해라 이런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했습니다. 뭐 승진시험 응시제한 이걸 통한 뭐 승진기회 보장 문제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3번에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이긴 하지만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워요. 여기는 일반인들 누구나 채용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 채용과 유사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단임권 내용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인데 임용 결격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공무단임권의 내용도 법률이 정한 만큼 인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도 입법자의 재량이죠. 임용 결격 사유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입법자가 정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입법자가 이렇게 정했다고 해서
바로 위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입법자가 여기를 임용 결격 사유로 삼았다고 해서 바로 과잉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는 임용 결격자인데 모르고 임용을 했어요. 여기 지금 해당하죠. 그러면 요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같은 경우에는 임용 자체가 처음부터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면 임용이 무효면 어떻게 돼요? 임용이 무효해 버리면 이 사람은 공직에서 원래는 일을 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임용이 무효가 돼 버리면 공무단인권 침해 자체를 주장을 못 하는 겁니다. 결격 사유 자체를 입법자가 정할 문제니까 입법재량이고 이것 자체가 공무단인권 침해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임용을 시켰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공무단인권 침해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공무단인권을 주장을 못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해한다 이게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문제를 보시면 몇 가지 지문들에다가 이 최신 판례나 조금 까다로운 지문을 섞어 놓고, 그리고 정답은 아주 정형적인 데서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시험 점수들이 낮아 보이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맞을 만한 점수들은 다 맞추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시험을 보시라고 수고들 하셨고, 이런 출제 경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거라고 이제 예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충분하게 다음 시험도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